웰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야구 이야기 이번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장성호 의원, 이용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야구 예. 이야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지금 그거 안 나옵니까? 2020 시즌 우리 장스나가 얘기했던 촌놈 마라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당 한 20경기 안팎을 치른 시점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야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룡이 날개가 달렸어. 네. 그리고 비룡은 날개가 꺾였죠. 날개가 꺾였어. 이 날개 없는 공룡은 엄청난 기상을 하고 있고 날개 달린 비룡은 지금 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희비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표정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일단은 NC 물론 계속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리그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죠. 아니 5강 후보로 저는 꼽았잖아요. 아니 1등이잖아 지금 네?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인데 일단 네. 5강 후보로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NC는 뭐 무조건 5강 안에 들 것이다 다 예감을 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지는 거의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NC를 5강 후보에 꼽는다라고 네. 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고는 뭐 선발진도 좋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NC를 5강 후보로 꼽을 때는 저는 라인업을 봤거든요. 타자 출신이다 보니까 나성범이 돌아오면서 사실 지금 모창민이 빠져있는 상황인데도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백업도 좋고 그래서 NC는 지금 뭐 선발도 좋고 평균 자책점도 좋으니까 1위를 지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를 대주자로 쓰는 팀 아니에요? 8번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일요일 경기 대주자로 아 나오던데. 그래요? 네. 알테오가 8번 치더라고요. 네. 근데도 그런 공백을 느끼지 못하니까 네. 뭐 라인업이 엄청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잠바 3년. 우리 장성석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되는 볼 때. 집안은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잘 돼요. 선발 안정적이고 중간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세이브 투수 있고 그리고 라인업을 보시면 다 잘 쳐. 작년에 홈런도 팀 홈런 1위였는데 거기에 나성범 선수까지 합세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올라갔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타 타율이에요. 정말 최근에 몇 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타 나와서 경기를 뒤집은 경기가 꽤 돼요. 맞죠. 예. 근데 이게 대타라는 게 평균적으로 제가 워낙 대타를 많이 해가지고 2할만 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2할만 쳐도. 지금 3할 중반을 육박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강진성 선수, 김태진 선수도 그렇고 권희동 선수도 권희돈 선수도 그렇고 뭐. 이게 로테이션이 워낙 잘 되니까 체력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덜어주면서 이게 뭐 어떻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욱 감독의 어떻게 보면 뭐 다들 신의 한 수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절묘한 것 같아요. 절묘하게 그 타이밍도 절묘하지만 뒤에 있는 이제 이호준 타격 코치나 선수들의 이런 준비 과정도 잘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얻어 걸린 건 아니다. 그럼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실제로 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NC는 그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시스템, 준비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 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게 지난해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았어요. 5위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해에는 베스트 라인업을 한 번도 꾸려본 적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박민우 다쳤죠, 양의지 다쳤죠, 나성범은 다쳐서 아예 시즌을 못 남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해보지 못한 채 한 시즌이 지나갔는데 그게 굉장히 약이 됐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때 빈자리를 채웠던 선수들이 지금 그대로 백업으로 남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타 타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돼요. 이원재 선수, 뭐 그러니까 김찬형, 김형준 등 선수들 뭐 이렇게 아팠을 때 그 자리를 메운 선수들. 김태진 선수는 거의 뭐 풀타임을 여기저기 섞어가면서 다 뛰었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대로 백업에 남아서 어떤 NC라는 팀의 뎁스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운이라고 보기에는 그 선수들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돌려가면서 썼다. 라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팀 내 규칙이 하나 있는 게 팀 전체 구성원이 한 65명쯤 되잖아요. 65명, 65명 엔트리 중에 1군에 가용할 수 있는 엔트리를 한 40명에서 42명 사이로 끊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5명 정도는 무조건 2군에서 1년을 풀타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1군에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앞에 40명 가지고만 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퓨처스에서 조금 더 단단한 경험을 쌓는 과정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NC라는 팀의 뎁스를 좀 늘린 거죠. 미래의 자산을
함부로 당겨 쓰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선수가 김영규 선수거든요. 김영규 선수는 지난해 선발 로테이션 들어갔지만 그 전에는 아예 1군 등록 경험이 없는 선수예요. 퓨처스에서 계속 투구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됐다 싶을 때 1군에 올려 쓰는 이런 과정들이 NC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죠. 아니 있어요, 지금 이용균 기자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 감독의 경험이 있는 장정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그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퓨처스에서 일단 경험을 시킨다. 이게 오래됐어요. 지금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네. 아. 보통 전주훈련지를 저희가 이제 매년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일본이나. 그러면 평균적으로 40명에서 45명? 많이 가는 팀들은 뭐 50명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는 저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기승전 혀. 실제로 1년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요. 40에서 한 45명 정도가 소요가 돼요. 아무리 팀이 망가져도. 그러니까 등록 말수 이게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1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1군에서 현장에서 이제 막 경쟁력 있게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선수들로 분류를 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군에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처럼 누군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2군 시합을 내는 게 아니라 분배를 좀 해요. 똑같이 경기를 좀 치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쌓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연글지 않은 선수들을 뭔가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1군으로 올려서 더가웃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퓨처스에서 계속 경험을 쌓게 한 후에 1군에서 뭔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2군의 그렇죠. 주축 선수를 대체하는. 네. 이게 가끔 보시면 우리 팀이 잘 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 퓨처스에 가서 퓨처스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럼 퓨처스 우리 팀 퓨처스 기록 상위에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주르륵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좋은 사인이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2군에서 뛰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1군만 보는 게 아니라 퓨처스에서 지금 우리 팀의 그 꿈나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찐 야구 팬이 되는 지름길이 되겠네요.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다 대부분 팀들이 잘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야. 우리가 NC가 지금 8할 승률, 막 9할 육박하는 승률을 뭐 이 정도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험 요소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 요소요? 전 안 보이던데. 아니 위험 요소가 보이질 않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라인업에 지금 모창민이 빠져 있거든요. 그 모창민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앤트니 이거 누구 뺄까 이 걱정을 해야지. 지금 뭐 부상 선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까 뭐 준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그 선발 라인업에 못 들어간 선수. 이런 너무 세. 그럼 내가 만약 모창민이 들어온다? 이거 누굴 빼? 내가 무슨 코치를 빼야 돼. 코치 한 명을 빼고 모창민을 넣어야 된다니까. 너무 좋아 지금 내가 백업도. 특정 팀을 검열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팀들 가면 다 주전이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 주전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 네, NC 백업은. 그래서 야 이게 어떤 한 선수가 다쳐가지고 사실 그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팀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선수가 빠지면. 근데 NC는 그런 공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게다가 봤을 때. 그거를 지난 시즌에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주축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어떤 기회가 오는구나 혹은 어떻게 메울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해봤다는 것도 올 시즌 NC의 강점 중에 하나고 NC가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를 넘어서 팀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NC가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병살타가 적어요. 이 팀에. 병살타 7개가 리그 최소입니다. 여기 더해서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어떤 안정화되기는 이른 스탯이긴 한데 수비 효율이 지금 73.1%거든요. 그러니까 0.741의 DER이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거의 메이저리그급의 수비 효율이 나온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센터라인의 수비 안정감? 이 알테어가 지금 공격을 너무 못해서 그러긴 한데 수비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넓더라고요. 리그 최고 중견수 수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수비의 안정감, 어떤 공격 라인업의 어떤 스피드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갖춰주니까 지금의 NC는 정말 누가 큰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팀 전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팀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이 화려해야 되지만 우승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가 탄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느낀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어쩌면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탄탄해질 거라는 예상은 해봐요. 그게 뭐였냐면 불펜이에요. 작년에 8월 좀 넘어가면서 불펜
투수들이 약간 과부하가 왔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이동욱 감독이 1년차 때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활용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중간 좋아요. 투수들도 좋아. 좋아요. 나쁘지 이거 않아요. 있죠, 이거 있죠, 뭐 이거 있죠, 다 있어요 지금. 심지어 왼손질. 네, 맞아요. 임종호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관리가 돼서 작년에 그 시행착오만 다시 한번 겪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마무리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우는 진짜 아껴 쓰는 게 보여요. 다음에 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빼고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빼고 이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불펜 평균 자책점 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선발 평균 자책점도 지금 1등이잖아요. 1등이에요. 박진우, 뭐 원종현, 배재환, 임종호 여기다가 2차 드래프트로 강동원 선수 데리고 왔거든요. 두산에서. 이 선수 공 엄청 좋아졌더라고. 보니까요. 뭐 마운드가 제가 봤을 때 완벽해요. 결국에는 저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 KNK. 딱 구창모하고 저는 강진성 같아요. 구창모 제가 봤을 때 제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제발 열심히 해서 빨리 올라와야 돼요 지금. 강진성이 내가 봤을 때 주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의 지금 이 NC를 끌고 가는 거는 구창모 강진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 강진성의 힘이 네. 되게 커요. 강진성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힘이 굉장히 좋은 타자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강진성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잘 살리기 위해서 레그킥을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나는 홈런 타자가 돼야 되니까. 들고 뻥뻥쳤는데 그게 벌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조언을 타격 코치랑 이동욱 감독이 했고 지금 타격하는 거 보면 이렇게 왼발 뒤꿈치만 살짝 들어갔고 김태균처럼 타격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 타격 폼에서 장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선수가 받아들여서 이거 변화를 줬는데 성공을 한다? 이게 주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크죠. 진짜. 진짜 강진성 선수와 그 팀 동료들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버님과 아버님의 동료들만 잘하시는. 구창모 선수는 진짜 뭐가 가장 달라진 거예요? 우리 투수를 해보셨던 투수 출신. 단 1승도 없는. 근데 뭐 워낙 좋은 투수였잖아요. 구창모 선수가 워낙 좋은 투수였는데 일단 뭐 뒤에가 짧아진 부분도 있고 뭐 디셉션이라는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타자들한테 좀 감추고 있다 나오는 동작 그런 부분이 더 간결해진 느낌은 들어요. 네, 더 간결해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항상 똑같은 생각이에요. 투수는 그냥 마운드에 내공 믿음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다 선발에 배치가 되고 중간에 배치가 되고 다 돼요. 다만 내공에 대한 믿음,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더 어렵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볼넷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포수들을 칭찬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의지 효과. NC 포수.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이렇게 잘 버무러져서 더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작년에 10승을 했지만 네. 지금은 거의 20승 투수의 포스예요. 지금 뭐 평균 자책점이 0점대니까 네. 작년에 구창모 선수가 107이닝을 소화하면서 이게 기록적으로 보면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이 47개였어요. 근데 지금 22이닝을 던지면서 볼넷만 4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107이닝을 만약 똑같이 던지면 볼넷 개수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만큼 제구가 좋아졌다는 얘기고 구창모 선수가 원래 체인지업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포크볼을 처음에 던지다가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 체인지업이 사실 구창모 선수가 원하는 대로 잘 구사가 안 됐던 구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포크볼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던지는 공으로 다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통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장정석 네.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신 공에 대한 믿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잘 통하는 공으로 다시 장착을 하니까 그렇죠. 훨씬 자신감이 붙는 거고. 구창모 선수 디셉션과 빨라진 딜리버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졌겠어요. 맞아요. 난도가. 그 좌우 타자는 상관없어요? 둘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타자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동작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가 안 보이는 거는 무타자도 마찬가지고 좌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정말 이 회전 동작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네. 그렇죠.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맞아요. 예. 야, 감독 얼마나 기쁠까. 그럼요. 아니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외국인 원투펀치 빼고 이 3선발은 구창모 3선발이잖아요. 국내 에이스예요. 국내 에이스. 양현종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10개 구단 팀을 보세요. 3선발이 정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팀들이 뭐 차우찬이라든가 뭐 양현종, 그다음에 이영하. 두산의 이영하. 예. 사실 뭐 이렇게 탁 떠오르는 선수가 없잖아요. 구창모라는 이 카드는 이게 사실 원투펀치하고 같은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루친스키나 뭐 라이트 선수가 연승 이어지면 쿠창모 쭉 이어가는 거고 이 두 선수가 연패 못 끌어주면 쿠창모가 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독 입장에서 최고지. 아니, NC 타자 중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하고 있는 타자가 또 있어요. 박민우. 근데 타율 이런 게 아니고 헛스윙을 안 해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일요일 경기 전까지 일요일 날 헛스윙을 2개를 했는데 한화전에서 지난주 일요일 경기죠. 그때 한 경기 헛스윙 2개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 모든 경기를 치러서 헛스윙을 4개인가 5개밖에 안 했어요. 일단 방망이가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박민우 선수가 좀 물이 올라와 있는 진짜 상태. 짜증나겠네요. 진짜 짜증나죠. 입장에서. NC 얘기를 우리가 거의 칭찬이 99%였어요. NC 다이노스의 2020 시즌 과연 정규 시즌 기준으로 가을 야구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정규 시즌 기준으로 몇 위가 될까요? 저쪽부터 오죠. 저는 2등. 네? 2등. 2등. 네네. 그러니까 NC가 정규 시즌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마지막 순위 싸움에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등은 누구예요, 그럼? 두산? 창수라는. NC가 몇 등을 할 거냐? 페넌 트레이스 몇 등? 야, 참 저는 그냥 3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니 흠잡을 데 없고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팀인데 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어느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지를 잘 예측을 못 하겠어요. LG라면서요. 네. LG? LG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제 저는 이야기한 거고. 근데 진짜 이게 섣불리 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우리- 어렵습니다. 저는 2위 할게요. 2위. 그럼 1위는? 저기. 기호지? 기호. 우리 키우. 우리 키우. 일단은 뭐 그 2위라는 게 이 경험치 난 동의가 돼요. 이영균 기자님 말. 이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80승 이상은 무조건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을 보면 워낙 비교가 됐던 게 뭐였냐면 순위 아래에 있는 팀들이 너무 약했어요. 맞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80승 이상 팀이 3팀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144경기 체제로 가면서 80승이 넘어가면 우승 거의 우승. 거의 우승은 네. 이거나 2위거든요. 근데 제일 80승 넘어가서 제일 아까웠던 게 2019년에 히어로즈 히어로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혼자 구상을 85승 하면서 팀이었는데. 86승 했어요. 86승. 예. 1승 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올해 NC를 보면 어쨌든 80승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좀 뭐 처져 있는 팀들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 30경기를 조금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촌놈 마라톤을 끝나봐야 안다. 네. 예. 그러니까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진짜 일찍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SK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중위가. 큰 차이가 중위권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순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SK를 제외하고 비슷비슷하다. 바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던져주신 감사합니다.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괜찮았어요? 아 진행하셔도 네. 되겠어요. 네. 아니 날개 달린 팀들이 지금 오히려 날질 못하고 있는 KBO 리그 시즌 초반인데 아니 물론 시즌 전에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아니 SK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5강 싸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 대부분의 평가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즌 초반에 떨어질지 한번 예측한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파격적인 나쁜 행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SK가 이렇게 처질지. 상당히 신선한 표현인데요. 파격 행보. 파격적인 나쁜 행동. 네. 타격이 터지지 않아서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타격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6경기 제가 딱 성적을 뽑았는데 2할 3푼 4리였고 작년에 올해는 2할 3푼 7리예요. 그리고 홈런도 14개, 12개고 득점권 타율도 2할 5푼 8리, 2할 5푼 4리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타격에. 결국 마운드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김광현과 산체스가 빠지고 장정석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7홀드 투수를 선발로 돌리면서 그 27홀드, 30홀드에 가까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거는 예견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견이 됐던 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서준용을 믿지 않았을까요? 네. 변호사 아니 감독이? 저는 지금 장정석 의원님께 질문 드렸는데 아니 장 의원님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네가 얘기해 널 봤어. 네가 얘기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인 줬어요.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준비를 했죠. 장현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서준영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영일 선수, 뭐 김정빈 선수 네. 대부분 좋은 선수들 많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언밸런스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밸런스의 붕괴? 네. 타격이 예를 들어서 뭐 6득점, 7득점 올리면 그만큼 줘요 또. 그리고 투수가 그날 잘 던지는 날은 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안 되는 팀이죠. 안 되는 팀에 네, 전형적인. 그러다가 주루사가 나와 또 1점이 필요한데. 그리고 1점 주면 안 되는데 에라가 나오고. 정말 안 되는 팀이 진짜 갖고 있을 법한 것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해 SK가 실제로 이제 88승을 거둘었을 때 그 피타고리안 승률을 따져보면 득실차에 비해서 승수를 너무 많이 거뒀어요. 사실은 SK가 불펜을 잘 운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운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예요. 지금은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뭐 1할 때 승률이라는 거는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야구를 하다 보면 기대 승률보다 더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변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측면과 함께 오히려 준비를 너무 강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했다. 우승이라고 선을 긋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참에 올해를 쉬어가는 페이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파격적인 변화들이 있거든요. 지난해 센터라인을 보면 나주환이 61경기 2루수 나섰고요. 그리고 유격수 김성현 선수가 144경기를 나섭니다. 중견수 김강민 123경기, 포수 이재원 136경기. 그러니까 기존 주축 멤버들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센터라인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형 김창평으로 바뀌었고 지금 포수 이재원 선수가 빠진 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지금은 이현숙 선수가 나가고 있고 중견수도 김강민 선수가 많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정진기 선수가 주로 선발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원투 펀치가 빠진 가운데 센터 라인을 한꺼번에 통째로 바꾼다? 이거는 올 시즌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바꿔야 되는 시즌이라고 구단과 현장이 모두 동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용균 기자 얘기처럼 센터 라인을 탁 갈아치우는데 그 선수들 경험치에 대한 우려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의원이. 네. 네.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풀타임 경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풀타임을 치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선수였고 김창평 선수는 이제 2년 차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과연 그 144경기를 치르는 이 KBO에서 처음부터 주전으로 기용을 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내길 바라면서 근데 사실 1군 무대에서 저는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된다는 주의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커나가기를 바라는 팬들이 과연 있을까요? 성적을 내길 바라지? 그런 모습들을 그냥 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이 저 선수들이 커가는 모습이 뭐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는 팬들이 과연 있어요? 아니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검증이 안 된 선수들로 센터 라인을 딱 꾸려서 시즌을 시작한다? 이게 쉬운 선택 아니잖아요. 어려운 선택이죠.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요소가 많고. 근데 장감이면 한다?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난 안 한다. 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이것도 이제 가설이긴 한데 그 지난 겨울에 리그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유격수, 이루수, 유격수 뭐 이런 FA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선택이야 뭐 구단이 하는 거지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 별다른 전력 보강이 없었다는 점. 이런저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차라리 팀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현 선수하고 김창평 선수한테도 분명히 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그 두 선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켰을 거고 스프링 캠프에서 계속 준비를 시켰을 거고. 그럼요. 예. 근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결정까지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두 선수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연패가 길어지면서 모든 포커스가 그 두 선수에 맞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바뀐 게 어차피 뭐 김광현 산체스 없는 건 상수고 아니 바뀐 게 뭐야? 센터라인 바뀌었는데 지금 팀이 이렇게
폭망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두 선수가 표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야 된다. 무조건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더 뭐 준비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일할 때 승률이거든요. 아이 앞으로 더 많이 이기겠죠 SK도.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환경.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은 뭐냐면 일단 선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이건 어떤 벤치의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감독과 벤치와 프런트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선수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100%의 컨디션과 100%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경기에 쏟아부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환경을 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잘 연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네. 선수들이 뭔가 신이 나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떤 뭐 메커니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에서 편안하게 시합 때 결국은 선수들끼리요 모여서 다 얘기해요. 얼마만큼 중요한 시합인지 오늘이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선수들끼리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가 좀 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도 아니고 듣기 싫은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틀리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듣는 얘기들은. 아 그건 정말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정말 틀려요. 이건 다르다가 아니라 정말 틀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기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SK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유, 좋은 말씀 같습니다. 지난해 요맘때 성적을 따져봤어요. 지난해 한 뭐 20경기 언저리 했을 때 따져보니까 KT가 5승 12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SK의 승률이랑 SK보다 조금 한 1, 2승 더한 상황이었는데 KT가 결국은 뒤집고 올라와서 5할 승부까지는 가져갔었어요. 가을 야구 싸움까지 그게, 했었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SK는 뭐 이재원 선수가 좀 빨리 돌아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연패 계속 뭐 9연패, 10연패 갈 때는 정말 경기 중계 화면을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두 경기 특히 그 연패 끊던 날 김창빈 선수 마지막에 다이빙 캐치 갖고 하나 잡아낸 장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선수 표정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SK가 다시 올라올 시간은 뭐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 과연 이미 SK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저는 좀 우리가 사실 그 녹화 시점이 5월 마지막 주중 3연전이 SK가 두산이거든요. 이번 주가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5월 녹화 마지막 시점에 주가. 과연 두산과의 3연전을 어떻게 치르느냐. 근데 일단은 분위기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연패를 지금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수목 요 3연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흐름을 만드는 5월 말 6월 초 이게 한 20경기에서 30경기로 가는 이게 모든 팀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SK에겐 중요하다. 더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출구가 안 보이는 아주 답답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또 분위기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트레이드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트레이드 카드를 낼 만한 선수가 있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트레이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원 선수가 이 빠진 이 포수 자리를 이제 이용구 선수하고 지금 이현석 선수가 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봤을 때.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데리고 와요, 제가 봤을 때. 누굴 내주고. 쉽지 않죠. 문제는 그건데 어쨌든 시도는 트라이는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아마. 다른 팀에서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 성사 가능성은 아까 장현 말대로 쉽지는 않죠. 그렇죠. KBO 리그에서. 일단은 뭐 가장 SK 입장에서는 지금 포수 쪽을 어떻게 수혈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재훈 선수가 돌아오려면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주, 6주 정도는 더 지나야 되거든요. 아 길다. 네. 5주, 6주라고 한다면 경기가 거의 한 40경기 정도 되니까. 장성훈 의원이 그렇게 네. 강조했던 촌놈 마라톤 이미 끝나 있는 시점이죠. 그렇죠. 네. 아예 진짜로 뭐 이 순위권 싸움도 못할 정도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SK가.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NC는 최종 순위를 여쭤봤잖아요. SK는 질문 좀 다르게 드릴게요. 최종 승률. 4할 이상은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아, 4할 이상. 그럼요. 아. 작년에 88승을 만들었던 팀인데 이게 사실 어떤 그 하위권에 있는 팀의 기준점은 4할이거든요. 4할. 4할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진짜 밑바닥 찍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장현. 4할 8푼. 그러면 저기 아니. 싸움인데? 아니 싸움이 아니라 그냥 포스트시 싸움인데? 4할 8푼이면은 5강 경쟁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반등을 그렇죠. 이뤄서. 5할 언저리니까. 근데 어쨌든 SK는 그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우승까지도 경험했던 선수니까. 그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2번, 3번은 오더라고요. 시즌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기회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인데 사실 쉽진 않아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의 활약 같아요. 이 두 선수가 결국 중심을 못 잡으면 어쩌면 4할도 못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대됩니다. 이용규. 저 승률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5할에서 마이너스 3, 4 정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68승, 69승. 이 정도면 결국 뭐 4할 8푼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11 정도는 마이너스 7, 3 이 정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니까 몇 위예요, 그러면? 7등이요. 7등. 네네. 여기 적어놨어요. 7등. 행운의 7? 아, 이게 자꾸 도움을. 저는 6등에서 10등 사이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초반에 너무 밀려가지고 초반에 너무 밀려가지고 너 통째로 던지면 안 돼.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리 좋게 타개를 해도 가을 야구는 힘들다. 가을 야구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열카? 오늘 비상하는 공룡과 날개 잃은 비룡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코멘트를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지금 뭐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SK 와이번스 한 줄 요약한다면 밑바닥 쳤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찍을 때까지 찍었으니까 앞으로 저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점 찍었다. 네. 반등만 남았다.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잠실 경기 갔다 왔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를 봤습니다. LG 라모스 선수가 끝내기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렸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렇게 멋진 경기가 나왔는데 환호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SK에 필요한 것도 팬들의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정치적이다. 진짜 국민 기자 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한 줄요. 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진짜. 와. 다시 한번 안 돼요? 한 줄래가? 장정석이요. 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다고 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뭐 일요일 경기를 어렵게 잡아서 사실 그런 경기가 나오면 연장이 돼야 돼요 경기들이. 쉬면 안 돼요. 또 그렇구나. 끊겼단 말이에요. 네. 이 월요일 하루가 또 끊겼잖아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두산을 만난다는 부분도 걸리고. 다만 이제 지금 뭐 장현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밑바닥 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분명히 또 응원하는 팬들도 있고 또 프로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힘내라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좀 계속 소극적이긴 한데. 마무리는 SK 파이팅. 화이팅! 예, 파이팅으로. 예, 시즌 초반 KBO 리그 지금 20경기를 녹화 시점에 살짝 이제 못 미치는 정도 시즌 진행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용규 기자 얘기처럼 마지막에 끝내기 어떤 짜릿한 순간에 환호성을 함께 나눠주실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갈증을 또 저희 열카 야구 이야기로 푸시게 될 텐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가운데 말머리에 원하는 선수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현장에 가서 사인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 SK 또 그 밖의 팀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정석 장성호 의원 아니죠? 삼화정석 장세라 그리고 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